저도 유튜브 시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하락해 있는 주식시장이 앞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폭락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이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내용 또는 여기에 힌트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보게 되는데, 근데 가끔 이런 상황에서 경제 채널들을 보다 보면 지금 당장의 주식시장 상황과 전혀 상관없다 이런 것처럼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는데 뭐 이거를 매수했으면 좋겠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경제 채널도 많아요. 사실 뭐 그런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잘 안 보게 되긴 하죠. 왜냐면은 일단 앞으로 전체 주식시장이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 하락할지 이걸 알아야 뭐 종목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설령 아무리 지금 당장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이런 기업이 있다 할게요. 그래도 만약에 앞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뭐 전체 주식시장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하면 혼자 버틸 수 있는 기업도 없거니와 그 다음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언제 올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는 이런 시기에 뭐 속편하게 전혀 상관없는 헛소리나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될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채널의 소신 의견은 당장에 오르고 내리고 정신없는 주식시장만 보고 예측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실물 경제를 먼저 보자 이건데요. 그림처럼 실물 경제가 주인의 움직임이고요. 여기서 주식시장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맘대로 움직이면서 뭐 주인을 결국에는 따라가는 이 개의 움직임과 같습니다. 목줄을 주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개는 주인을 따라가죠. 우리가 목적지가 어딘지 알고 싶으면은 주인을 따라서 천천히 가면 되는데, 주식시장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개의 움직임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도 뻘뻘거리면서 개가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왔다 갔다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흐름만 따라가는 사람은 지쳐서 먼저 나가 떨어지고 결국에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단기 움직임에 집착하다 보면은 피곤해가지고 나가 떨어진다. 그래서 개의 주인인 실물 경제를 보고 가자. 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흐름은 또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투자 시나리오를 혹시 변화시킬 만한 요인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초에 우리 채널에서 항상 모니터링 해드리는 별 5개짜리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림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죠. ISM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합니다. ISM 제조업 PM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건 미국 내 20개 이상의 업종 약 400개 이상의 제조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것을 수치화해서 발표해주는 아주 고마운 자료입니다. 스피드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가끔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ISM 제조업 지수가 실물 경제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는데, 이 50이 기준선이고요. 위에 있으면은 확장 국면, 아래에 있으면 수축 국면을 의미합니다. 근데 방향성이 가장 중요해요. 우선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서 50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국면들이 오면은 경기 침체에 가까워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질 때를 보시면 역시나 이게 계속 떨어져 내려서 2008년쯤에 뭐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됐고요. 2013년쯤에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는데, 2010년부터 말부터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재정절벽까지 2013년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중국발 부채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도 50의 수축 국면에 진입을 했고,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도 역시나 수축 국면에 진입을 한 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죠. 지금은 56.1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50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걸 바로 알 수 있고, 자, 그럼 반대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저점에서 상승하는 이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냐? 뭐 2009년 저점에서부터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부터 15년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2021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이죠. 10종목을 찍으면 7종목 정도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입니다. 특히나 4년 주기로 발생하는 단기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키친 사이클이라고 하고 재고 사이클이라고도 부르는데, 재고 때문에 촉발하는 이런 사이클이 한 4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이건 실제 경제의 큰 흐름이죠. 한 10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는 이런 큰 흐름 내에 작은 순환을 설명해 주는 게 또 ISM 제조업 지수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는 이런 구간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쉬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나는 한 중수 이상이고 경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구간에 이렇게 풀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주의하시면 되고,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많이 해주는 VIP 국가 중에 하나죠. 중국이랑 미국이 VIP 두 나라고 수출을 가장 많이 해주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이런 업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많이 수출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체 업황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검은 선인데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여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갈 때 코스피도 올라가고 떨어질 때 폭락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ISM 제조업 지수는 꼭 모니터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상승할 때 투자를 하셔라.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뭐 이 정도만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한 투자 활용에 대한 설명은 다 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번에 발표된 지표를 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죠. ISM 제조업 지수는 뭐냐면은 신규 주문, 생산, 고용, 배송, 재고, 가격 등 이런 다양한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발표해주는 뭐 종합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먼저 ISM 제조업 지수 구성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신규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아놨다 그러면은 기업들의 매출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문 지수는 제조업체들의 실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 이걸 말합니다. 지금 발표된 지표 보시면 55.1%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리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한동안 수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약간 우려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좀 다행인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일단 신규 주문이 왜 감소를 했냐? 당연히 뭐 인플레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 배송 지연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 소비자나 아니면 그 고객들이 주문을 넣어도 기한 내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적절히 그동안 주문량을 조절해 온 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 지표를 보시면은 지금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 요것도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뭐 뚝 떨어져가지고 50 근처에 다다르고 그래야지 위험한데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게 50에 다다르거나 하면은 좀 투자에 조심을 해야 될 이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 영상에서 사실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텐데 일단 당장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ISM 제조업 고용 지수가 49.6%, 50 이하의 수축으로 떨어졌다, 이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미국 내 다수 제조업체들은 인력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힘든 상황이다. 지금 고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바로 연계된 제조업 생산과 그대로 연동이 되는데, 역시나 54.2%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제조업의 생산이 별로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살펴본 고용 때문입니다. 특히나 숙련공들이죠. 이제 공장 노동자분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사람을 뽑아서 공장주들이 이렇게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숙련공분들이 바로 때려치고 다른 더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생산이 중단되니까 생산성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표에서 그대로 얘기해 주는 대로 아직도 미국 내 다수 제조업체들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앞으로 생산이 제대로 늘어나야 주문된 양을 맞출 수 있는데 여전히 뭐 단박에 생산이 극도로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봐야 되는 게 ISM 배송 지연 지수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배송이 느리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문제들은 그 결과 ISM 고객 재고 지수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낮은 32.7% 수준인데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이 고객이라고 하면 뭐냐면 소매업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얘들의 지금 재고가 굉장히 부족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해도 재고가 없다. 이런 표시가 많이 붙어 있다. 이 뜻이에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원인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생산이 제대로 안 돼서 물건이 풀리질 않아요. 여기에 배송 지연 또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물건을 받아다가 진열을 해놓으려 해도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런 고객들이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데 주문이 어차피 안 오니까 알아서 주문을 적당히 조절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수주잔고 지수 여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수주잔고는 뭐냐면 일단 주문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한 양이 많냐 적냐 이거예요. 지금 58.7%로 주문 잔고가 아직도 많습니다. 이 소리는 아직도 대부분 미국 제조업체들은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배송도 느려서 자재 구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당장에 들어온 주문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종합적인 ISM 제조업 지수는 56.1%, 약간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세부 항목을 살펴봤는데 미국의 고용과 배송 지연에 따른 문제일 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도 굉장히 견조하다. 이걸 알 수 있죠. 오히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를 더 늘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가 구인난과 배송 지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물건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를 늘린다고 해도 인력이 안 뽑히고 배송 지연이 안 되면은 허당이죠. 그래서 설비 투자도 잘 못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빡빡하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ISM 제조업 지수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걸 세부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럼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ISM 제조업 지수가 실물 지표와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역사처럼 50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이런 국면에 경기 침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폭락이 임박한 구간인데 현재 구간은 56.1%딱 봐도 아직도 50에 가까워지기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식시장이 하락은 했지만 이게 무슨 대세 하락의 초입도 아니고 폭락의 시작도 아니라는 거죠.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폭락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기간이 좀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인플레이션 피크부터 해가지고 다수 지표들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는 하반기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큰 흐름과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다수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붉은색의 실물 경기가 이 최고 정점에 도달한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요 후반부 어느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살짝 넘어간 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푸른색의 주식시장은 실물 경기의 이 바닥쯤 있죠. 이게 실물 경기가 한 무릎쯤 왔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역시나 어깨 위로 들어섰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인 우리들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주식의 비중을 조절하는 저점에서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주식의 비중을 떨어질 때 늘리고 고점에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줄이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상반기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과도하게 늘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등을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런 지표상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그렇게 반등을 주면 이렇게 상승할 때 알아서 주식의 비중을 잘 줄이고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다음에 폭락을 하고 그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저점에 쓸어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6월 1일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를 모니터링 했는데 기존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이런 근거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가끔씩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는 말로 때우고 있지 않고 한 달 교육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영상 설명란 있죠. 여기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